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오늘은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는 대로 주식 강의 초보티 벗는 주식 매매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지수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21선 이탈해 갖고 연속으로 지금 음봉이 3월달 들어서 계속 음봉 나오고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음봉이 나오고 있고,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 두 개 나왔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음봉의 길이가 길죠. 양봉은 짧고 일단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일단 북한 문제가 뭐야, 그 동창리가 평창리입니까? 거기에 동창리 북한 그 재건 움직임이, 그러니까 복구 움직임이 포착됐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분위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도 계속 밀리고 있는 분위기고, 현대로템이나 아난티가 지금 대장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분위기 안 좋고,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주도주라고 해분들 미세먼지 관련주 해서 어제 주도주였던 누리플랜, 뭐 하츠, 대유유니아, 파세코, 유닉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 하츠 빼고는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분위기고, 기존에 과거에 그 미세먼지 관련주 대성 파인텍 기온을 움직였고, 대신에 S에너지, 뭐 유니슨 이런 종목들은 못 움직였죠. 그렇고 일단 지수는 지금 20% 이탈했다는 거를 일단은 참고를 해야 되고, 수급은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21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정말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참고하는 건데, 이격도 21선하고 이격도 개인들 몇시 어디 0 이격도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20 이격도 일단 보기 좋게 설정을 해서 보면은 일단 21선 딱 걸렸을 때는 100이거든요. 100이고 20선 위로 올라가면 100 이상이고 20선 밑으로 내려가면 100 이하로 떨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갖고 코탁 같은 경우는 99.32입니다. 95 이하로 떨어지면은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98.26이죠. 많이 떨어졌는 것 같지만은 98.16이고 95 이하로 떨어지면은 관심을 가져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변수가 뭐냐면은 다음 주 14일, 오늘이 7일 맞습니까? 7일 맞죠? 다음 주 14일이 컬러블 만기라 그래갖고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만기가 일단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정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등 시도를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일은 주말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주말 사이에 뭐, 뭐 괜찮은 뉴스가 뜰 것이다 있는 뉴스 것 때문에 대북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대로템하고 뭐 있는 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그런 흐름이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아난티는 오늘 단일가에서 악재가 하나 나왔는데, 악재라고 하기에는 뭐 210억 규모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인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돈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해서 평가 손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해 보면 계상된 금액은 현금 유출이 없는 그냥 손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악재는 아니고, 아한테 작년 4분기 영업이익 대폭 하락,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6.4%,
근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뉴스는 내보내지 않고 똑같은 뉴스 중에서 부정적인 거 뭔가 강조해갖고 이렇게 내보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클릭률이 높아지는 건지 뭐 일단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127억으로 1.5% 증가, 일단 증가를 했죠. 근데 이런 거를 강조를 해야지. 한국 경제는 하여튼 그렇네요. 하여튼 그래서 단일가에서 1.2% 하락했습니다. 아란티 같은 경우는. 그러고 뭐 다른 거 뭐 건설주들을 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내일 정도에 반등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주제가 뭐였지? 어, 이거였지. 초보 팁 얻는 주식 매매 타이밍 현 시장에서 중요한 팁이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지수를 잠깐 보면은 투시는 모습 급락을 했죠. 이때 그 북한 동창리 그쪽에 뭐 리터 규모 2.1인가 뭐 그 정도의 인공 지진이 감지됐다 하는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그게 실제로 루머가 아니고 사실인데 뉴스화 되진 않고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게 돌면서 일단 인공지능 가면은 핵실험이라 하는 어떤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상태가 이런 상태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떠들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뭐 관계가 많이 벌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 조선일보 그러니까 뉴스 자체가 뉴스를 볼 때 뭐 일단 조선일보를 중간 제일 오른쪽에 두고 또 중앙 정도를 중간 정도에 둡니다. 그리고 뭐 한겨레라든지 경향 같은 경우를 왼쪽에다 이렇게 둘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 정부에 불리한 뉴스만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헤드라인으로 해갖고 일단 데스크에서 그렇게 일단 운영 방침이 정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정적인 어떤 자기의 수요층 뉴스 수요층의 어떤 입맛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해서 일단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조선일보 발 뭐야 그 부정적인 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송월도 채용됐다 그랬는데 멀쩡하게 뭐 공연하고 잘 살고 있죠. 요 목도리 차고 동계올림픽 때 어떻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지수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고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저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점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급락할 때는 저점 잡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저점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뚜렷한 어떤 수급 주체가 있을 때는 그 수급 주체의 어떤 동향을 보면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가파르게 급락할 때는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방법인데 이렇게 틱 차트 중에서 2틱 저는 1틱은 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1틱을 해버리면 선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 상태에서는 아무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2틱으로 해갖고 최소한 캔들이 만들어지게끔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야 급락하는 시점부터 계속 보면은 쭉 이렇게 음모 계속 나오죠, 그죠? 정말 급락할 때는 계속 음모만 나옵니다. 이게 빨간 게 아예 안 보이듯이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계속 나올 때 이 숫자를
737.65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숫자를 계속 뭐 암기를 해요. 4619 91 뭐 빠지죠, 그죠? 47 37 30 뒤에만 보면 돼요. 736.15에서 살짝 갭으로 떴는 음봉이 하나 나왔죠. 여기서 주시하면 돼요. 빠지면은 그냥 놔두면 되고,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뒤에 숫자를 잘 보면서 이렇게 반등 모션이 딱 나오죠. 733.62 정도에서 나올 때, 이럴 때 들어가면 됩니다. 같이 빠지는 종목들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할 때 잘 버티는 종목들 안 빠지고, 일단 걔네들이 1순위입니다. 1순위고 2순위는 같이 빠지는 종목들, 2순위인데 같이 빠지는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아마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안 빠진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물론 맞지만은, 쉬운 방법은 같이 빠지는 종목들을 이런 타이밍에서 더하는 겁니다. 더해서 다시 지수가 빠지면은 바로 팔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버티면 되고.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는 3%, 4%, 5% 이렇게 빠졌을 때는 종목 호가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지수만 보면 됩니다. 지수만 보고 지수 꺾일 때까지 이걸 보다가 그때 종목 호가창으로 가면 됩니다. 그때 팔면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안 빠졌을 때 1. 몇 프로 정도 수준에 빠졌을 때는 종목 호가를 같이 봐야 돼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반등을 하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지수가 또 올라가면 또 다시 또 반등하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단타 물량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사실, 이것만 알아도 제가 이 방법 하나 갖고 2007년도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 전승했습니다. 저는 남들은 그때 차트를 잠깐 한번 볼게요. 개별 종목 차트고 지수 차트를 이때인가? 이때구나. 892.6216 890까지 떨어졌을 때 이 급락 때 정말 좋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때는 15% 시절이었죠. 시절이었는데 뭐 삼성전자도 뭐 14% 마이너스 14%뭐 단일가에서 하한가가 있고, 그래도 1. 몇 프로 빠지는 거겠지만 삼성물산 하한가, 뭐 삼성중공업 하한가, 뭐 그런 시절인데 저는 굉장히 좋았는 기억이 나요. 그때 아까 그 방법 하나로, 그러고 아까 그 방법으로 892.16 저점 찍을 때 저는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가 저점이라고 믿고 매수를 했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반등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고, 그 반등에서의 그 파동은 제가 먹었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정말 겁나요. 그런 자리들은 그때는 손 막 떨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래 그때 뭐 10년 전이죠. 10년 전이니까 제가 10년 차 때 정도 되겠네요. 저는 그때는 정말 무슨 자리에서는 손 떨리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담담하고 뭐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의 이슈는 미세먼지가 있고, 또 신규주 에코프로 BM인가, 얘들 같은 경우 기관 외국인들 상끌이를 해갖고 막 사고 있고, 원 7만원 안착에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고 첨보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 에코프로는 셀리드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뭐 한 20일 이내에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 움직임이, 이 틈새 시장에서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그러고 또 중요한 팁을 드린다 그랬는데, 오늘처럼 그 당시에 어떤 원인 불명으로 지수가 갑자기 막 급락하죠, 그죠? 지수가 막 급락한다. 그럴 때는 그냥 묻지마로 전쟁도에도 다시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주에서 대장은 빅텍이에요. 빅텍이 대장인데 빅텍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일 단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후발주로 잘 움직이고, 스페코는 철도 관련주로 갈아탔다가 지금 다시 또 오늘부터 슬며시 전쟁주로 이제 갈아타고 있죠. TV 좀 끄자. 일단 뉴스는 봐야 되니까. 해룡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혀, 이렇게 HRS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는데, 근데 사실 전쟁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쟁주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홀딩하는 전쟁주는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2007년이구나. 되구나. 지금 이게 이 급등이 있죠. 2,400, 2,500원에서 거의 8,000원대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HRS가 이렇게 흐름이 나왔죠. 이때가 이렇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다,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니 없니, 뭐 그런 이야기 막 나오고 극할 때였습니다. 극할 때고, 테러 막 일어나고 이라크. 하여튼 그런 때였고, 주말에 보통 전쟁주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그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움직였는데, 이때 야들이 움직이는 어떤 조건 자체가 있었어요. 뭐 어떤 대량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테러가 일어나서 2, 300명 정도 이렇게 뭐 사망하고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얘네들이 움직였어요. 움직인 모멘텀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죽어도 일단 호재로 보고 움직이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6명 정도가 안 되고 뭐 100명 단위로 이렇게 죽어야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홀딩하면은, 제발 누가 좀 테러 좀 해라, 전쟁 좀 나라, 뭐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몇백 벌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쟁주를 빅텍을 잡았지만은, 잠순간 일단 북한 관련해 갖고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떠라 싶어 갖고 뉴스를 계속 검색했는데 그런 뉴스는 없었고, 일단 그럴 때 가장 이렇게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찌라시 같은 거를 그,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된다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팍스네스의 선물 옵션 토론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가장 빠릅니다. 팍스넷 뭐 데이트레이딩 뭐 그쪽으로 가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쓰레기글 같은 그런 것밖에 없고, 팍스네스의 선물 옵션 쪽에 가면은, 아이, 보여드릴게요. 팍스넷 메인에 왔어. 화면을 작게 보입니까? 처음 보는 화면이 만들어져 버리네요. 선물 옵션이 있죠, 그죠? 선물 옵션에 가면은 토론실이라고 있어요. 일단 듀얼 모니터라서 한쪽으로 가버리면은
이런 일이 생기네요. 토론방으로 가서 일단 보면은 아무래도 선물 파생 쪽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 빠르니까 이쪽에 보면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해갖고 뭐 그냥 뭐 쓰레기장이지만은 괜찮은 글들이 한 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속보 같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대응할 생각 안 하고 여기 글 올리는 거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보를 찾으면 돼요. 급한 거는. 오늘 8시 31분에 북한 핵실험 또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왔죠. 북한 평강서 규모 2 뭐 2.1 지진 탄광 폭발 등 인공 원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인공지진 이걸 보면서 갱도 작업을 다시 하는 거 아닌가 뭐 핵실험 그런 생각을 얼핏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그게 뭐 4차 회담을 대비해서 어떤 초강수를 뚫을 수 있다. 일단은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칼을 갈 것이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좀 유화적인 발상이긴 하지만은 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할 때 지수가 불안한 이런 시장에서는 지수가 갑자기 급락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전쟁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금 관련주가 사실 맞는데 금 관련주는 모험적이니까 전쟁 관련주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근데 반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 전쟁 관련주를 이렇게 보면 뭐 몇 개 안 되는데 빅텍 하나만 떼어놔도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 이 빅텍을 지수처럼 보면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등하면은 급락을 하게 돼 있고 지수가 급락하면 급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해서 우리가 현물 투자자들이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뭐 ETF에서 뭐야 그 인버스를 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면 개별 주식 선물에서 그 선물을 매도를 하는 그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런 방법밖에 없지만은 전쟁주를 사면 됩니다. 사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알아두면 일단 오늘 강의의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보팀은 언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일단 주제에 충실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제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충실한 그런 이야기. 초보티 번들 주식 매매 타이밍. 아니면 뭐 10분 뭐 배워서 10배 10배 먹는 방법 뭐 그런 거 또 누가 제목으로 써놨던데 10분 배워서 10배 먹는 방법. 그러니까 오늘 또 보니까 어떤 종목 뉴스에 떴던데 돈 주고 이렇게 광고를 게재하는 거죠. 하루 200만 원 보장 무료 강의 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루 200만 원은 보장한다면 한 달이면 2사 4천만 원인데 천만 원 주고도 그런 강의는 들어볼 만하죠. 강의가 아니고 뭐 리딩이라도 그래도 3천만 원 남는 장사인데 하루 200 보장 그런 제목을 쓸 수 있다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참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딱히 질문이 없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질문할 게 너무 많았어. 일단 글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5분 경과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답변하는 게 좋죠. 관리자 페이지에 오면은 이렇게 아무데나 답변 그 질문해도 뭐야 그 댓글 달아도 바로 볼 수 있더라고요. 호카창가 이분은 아마 맨플이라는 사람 이렇게 이걸 쓰라는 걸 봤을 때는 좀 경력 좀 되는 사람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뭐야 그 제 블로그를 소개해 줬습니다. 호카창 패턴을 제가 정리하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뭐 안 들어가지더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주소에서 있죠, 그죠? 주소에서 이렇게 이상한 부분 빼고 44까지만 해갖고 클릭을 하면은 더워져요. 호가창 호가창 패턴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뭐 각 패턴별로 해갖고 이게 이게 정확하게 108개거든요. 108개인데 108번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됩니다. 그 김경동님은 뭐야 그뭘 너무 많아갖고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궁금한 걸 적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할 게 있을 때는 질문 다 적어서 갑니다. 1번부터 10번, 20번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청문즉설 법정 스님이 하는 거 뭐야 그 모든 방면 주식뿐만이 아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일상생활, 건강, 뭐 다이어트 뭐 다 이렇게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실시간 스트리밍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아프리카 TV는 회원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건지 그래갖고 다운받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특히 액티브엑스 뭐 이런 거 다운받는 거 정말 싫어해요. 컴퓨터에 뭐 이상한 거 깔리면은 매매하는 컴퓨터에 특히 깔리는 거 정말 싫어해요. 최대한 가볍게 해서 매매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권민주님이 얼마를 넣은 거 이거 질문인지 뭔지 모르겠다마는 뭘 넣는다는 건지 하여튼 저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DSR 영상이 올려달라고 해놨는데 DSR 영상이 문제는 뭔지 모른다는 거. DSLR이라는 카메라는 안 알고 있습니다만은 컴퓨터를 좀 잘하는 사람 같은데 저도 컴퓨터를 30년 동안 끼고 살았는데 군대 있을 때부터 컴퓨터 그때 저는 286 XT부터 시작해서 286 XT, AT, 뭐 386 DX 뭐 제가 컴퓨터 처음 샀는 게 386 DX였고 그리고 486 그리고 지금 펜티엄이 586이죠. 그랬는데 분해 조립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가 갑자기 뭐 버벅거린다든지 뭐 그랬을 때 그 복구하는 방법도 알고 램을 뽑았어 램의 어떤 그 노란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고 뭐 그래갖고 다시 꼽으면 된다 뭐 부터 해갖고 그런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하는데 그래픽 카드도 뭐 상태 안 좋으면은 이걸 빼고 딴 컴퓨터에 있는 걸 빼가지고 다시 꽂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런 건 몰라요. 제가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도 2급 자격증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거의 컴맹이 나오는 거. 그림판도 잘 못해요. 그림판에서 지우개를 못 찾아갖고 썸네일이라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죠. 썸네일 만드는 걸 몰라갖고 그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파워포인트를 해야 된다느니 뭐 포토샵을 해야 된다느니 하는데 그림판도 못하는데 무슨 포토샵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합니까? 그 파워포인트는 그래갖고 프로그램도 없는데
프로그램을 얻어놨어요. 얻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긴 했는데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지 딱히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은 집에 책이 있더라고요. 책이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은 없으니까 공부를 못하고, 지금 편집 프로그램도 제가 쓰는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무비 메이커라고, 옛날에 그 윈도우에서 딸려 나오는 거 2012년 판인데 이걸 야매로 다운받아 갖고 한글판, 일단 이건 필요하니까 그냥 뭐 한글판이 원래 없는데 어째 해갖고 이렇게 뭐 네이버 지식인 있는 거 확인 찾아보고 뭐 별거 다 했고, 하여튼 저렇게 한글판으로 다운받아갖고 아직도 뭐 붙이고 끊고 이런 거 못해요. 그런 걸 못하고 아주 야매로 그냥 뭐,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요즘 바쁜 이유가 채널을 이렇게 주식 채널하고 다른 DIY 채널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는 취미죠. 그러니까 DIY 같은 경우는 거기는 좀 제대로 자막도 좀 넣고 그렇게 하는데 편집하는데 4시간 걸려요. 근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2시간씩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편집하는데. 근데 그렇게 걸리겠더라고요, 보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뭐 일서 한 5시간 찍으면은 5시간을 다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뭐 음악 넣고 자막 넣고 뭐 다양한 그런 게 뭐 끊을 거 끊고 뭐 해야 되니까, 끊는 거는 못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리고 요즘은 지금 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장이 안 좋으니까 10시까지만 매매를 합니다. 10시까지만 매매하고 10시부터는 취미 활동으로, 아주 저렴한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매매에도 도움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장에서 막 베팅하면은 손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장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조심하시고 장 좋아질 때까지 몸 좀 사리고 돈을 어떤 추가 입금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마시고 하여튼 몸 최대한 사리기 바랍니다. 일단 어둠이 깊으면은 새벽이 가까워졌다 뭐 그런 거 있듯이, 밤이 깊으면은 새벽 뭐야 그 겠던가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하락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뭐야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지수가 급락했죠. 날 급락하고 그 다음날 한 2% 정도 반등을 하니까 대세 상승장 이야기 막 나오고 하던데, 유튜브 중에서 한 명 그냥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경력이 짧으니까 그냥 자율 반등 일종의 그런 거 식으로. 근데 하루 반등하는 거 보고 대세 상승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렇게 뭐야 그 좋은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때 베팅 해야지 수익이 나지. 지금 섣불리 들어가면 깡통이 가장 많이 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상승장의 어떤 중간 조정 지점입니다.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수가 어떤 대세 상승을 할 때, 대세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행보하듯이 하락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깡통이 나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하락하고 이런 자리에서 깡통이 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급락할 때는 파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깡통이 나요. 현물에서는 깡통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자리라는 거, 그것만 알고 그냥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